아니, 이 노래는? 이 노래를 어떻게 알고 있지? 엄마 품에 잠들렴. 노래는 계속되었습니다. 복도에서 미라는 멈춰 섰습니다. 경호실 문 앞 5미터 거리. 그 노래가 들려왔습니다. 미라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그 멜로디. 28년 전 남편이 작곡한 자장가. 세상 어디에도 악보가 없는 오직 서연이에게만 불러준 노래. 미라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한 손으로 벽을 짚었습니다. 노래는 계속되었습니다. 정확한 가사, 정확한 멜로디, 음정 하나하나가 남편이 불렀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미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올까봐.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강지민이 어떻게 이 노래를 알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전 10시 미라타워 62층 회장실. 대형 유리창 너머로 6월의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한미라가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62세 미라그룹 회장. 검은색 샤넬 재킷, 진주 목걸이, 단정하게 올린 은회색 머리. 세련된 외모였지만 눈가의 깊은 주름과 슬픈 눈빛이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비서실장 박정우가 서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58세, 25년 근속. 회색 정장을 입은 그는 미라의 그림자처럼 항상 곁을 지켰습니다. 회장님, 경호팀장 김태수 부장이 다음 달 정년 퇴직입니다. 미라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62층 높이에서 내려다 보이는 서울. 저 멀리 한강이 은빛띠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강. 미라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이번엔 여성 경호팀장으로 바꿔보죠. 정우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미라그룹 25년 역사상 여성 경호팀장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성 회장에게 여성 경호원이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실력이 검증된 사람으로 이번 주 안으로 면접 보죠. 정우가 물러나간 후 미라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놓은 낡은 사진 한 장. 젊은 시절의 미라, 남편, 소년, 그리고 분홍색 원피스를 입은 3살 여자아이. 28년 전 사진이었습니다. 미라의 손가락이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다시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3일 후 미라타워 60층 중회의실. 긴 타원형 테이블 한쪽에 미라가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박정우와 인사팀 차장이 배석했습니다. 다음 지원자 들어오시죠.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한 여성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미라의 시선이 그녀에게 고정되었습니다. 강지민, 27세, 키 170cm, 검은색 정장 바지 수트, 흰색 셔츠,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묶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걸음걸이였습니다. 발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등은 곧게 펴져 있었고 시선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정확했습니다. 무게중심이 완벽하게 잡혀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지민입니다. 목소리는 낮고 안정적이었습니다. 미라는 지민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오똑한 콧날, 선명한 쌍꺼풀, 또렷한 눈매. 화장은 거의 하지 않은 듯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미라의 시선을 끈 것은 지민의 눈빛이었습니다. 짙은 갈색 눈동자. 차갑고 냉정해 보이지만 동시에 뭔가 슬픔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지민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등받이에 기대지 않고 허리를 곧게 펴고 앉았습니다. 박정우가 이력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강지민 씨, 27세. 경환전학과 졸업. 전직 태권도 국가대표 상비군. 태권도 국가대표요? 미라가 물었습니다. 예. 3년단 상군으로 활동했습니다. 지민의 대답은 간결하고 담담했습니다. 미라는 이력서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줄에서 눈길이 멈췄습니다.
2001년 6월 입양. 미라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입양이라고 하면 지민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처음으로 표정에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23년 전 한강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옷의 추정, 부모님은 찾지 못했고 양부모님이 저를 입양하셨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담담함 속에 오랜 시간 다져진 체념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미라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경호 업무 경험은요? 민간 경호업체에서 3년째 VIP 근접 경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왜 이 일을 하나요? 지민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누군가를 지킨다는 것이 제게는 의미 있는 일입니다. 제 과거는 모릅니다. 하지만 미래는 제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미라의 가슴 어딘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지민의 진심 어린 눈빛이 뭔가를 건드렸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60층 복도에서 모의 상황이 설정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위협, 군중 속 이동, 차량 탑승 시나리오. 지민은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처리했습니다. 특히 돋보인 것은 반응 속도였습니다. 위협이 감지되는 순간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미라 역을 맡은 직원을 보호하며 안전지대로 이동하는 동작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습니다. 태권도로 단련된 몸. 발차기 시범에서는 뒤돌려 차기를 완벽하게 시연했습니다. 미라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테스트가 끝난 후 미라는 박정우와 잠시 협의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벽합니다, 회장님. 기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미라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 말고도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뭔가 지민에게 끌리는 느낌. 강지민 씨. 미라가 대기실로 돌아온 지민을 불렀습니다. 합격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제 개인 경호팀장으로 근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차가워 보이던 얼굴이 순간 부드러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라와 지민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쳤습니다. 그 짧은 순간 뭔가 보이지 않는 실이 두 사람 사이에 연결된 것 같았습니다. 미라는 알 수 없는 떨림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미라는 혼자 회장실에 남았습니다. 창밖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와인 잔을 기울였습니다. 지민의 이력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입양 한강에서 발견. 미라의 손가락이 그 문장 위에서 멈췄습니다. 2001년 6월 17일. 28년 전 딸이 실종된 것은 1997년 6월 15일. 4년의 시간 차이. 하지만 만약. 미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또 헛된 희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28년 동안 얼마나 많은 실망을 겪었습니까?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뭔가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미라는 와인 잔을 내려놓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28년 전 가족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진 속 3살 서연이의 얼굴과 오늘 본 27세 지민의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설마. 미라는 속삭였습니다. 창밖 한강이 어둠 속에서 검은 띠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28년 전에 끊어진 운명의 실이 어쩌면 지금 다시 이어지려는 것은 아닐까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7시 30분. 강지민은 미라타워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검은색 정장, 흰 셔츠, 낮은 굽의 구두. 허리춤에는 보이지 않게 무전기가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62층 회장실 앞 경호실. 지민은 자신의 새로운 업무 공간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니터 6대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CCTV 화면들, 로비, 엘리베이터, 주차장, 복도. 건물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강 팀장님, 회장님 출근하십니다. 선임 경호원의 말에 지민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니터를 통해 미라의 차량이 지하 주차장에 진입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검은색 제네시스 번호판 끝자리는 1. 지민은 재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대기했습니다.
미라가 도착했을 때 자연스럽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회장님.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눈빛이 지민을 훑었습니다. 평가하듯, 아니 뭔가를 확인하듯. 엘리베이터 안. 두 사람만의 밀폐된 공간. 지민은 미라의 오른쪽 뒤에 섰습니다. 시선은 정면 엘리베이터 문. 하지만 주변 모든 것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미라의 호흡, 작은 움직임, 기분의 변화까지. 62층 도착. 문이 열리자 지민이 먼저 나가 주변을 확인했습니다. 이상 없음. 미라를 회장실까지 안내했습니다. 오전 9시 임원회의. 지민은 회의실 밖 복도에서 대기했습니다. 회의실 유리문 너머로 미라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미라 회장은 달랐습니다. 회의를 주재하는 그녀는 냉정했습니다. 차갑고 정확하고 타협 없는 모습. 임원들의 보고를 듣다가 서류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임원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지민은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완벽한 여성 CEO. 하지만 지민은 알아챘습니다. 미라가 가끔 창밖을 바라볼 때 그 눈빛이 다르다는 것을, 차가움 뒤에 숨겨진 깊은 슬픔을. 회의가 끝나고 임원들이 나갔습니다. 미라는 잠시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처졌습니다. 한숨을 내쉬는 모습이 유리문 너머로 보였습니다. 지민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적인 순간을 지켜보는 것 같아 불편했습니다. 오후 2시 회장실. 지민은 회장실 문밖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경호는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민은 지루해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리, 모든 움직임을 감지하며 집중했습니다. 회장실 안쪽 벽면에 걸린 액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잠깐 보였습니다. 가족 사진들, 젊은 시절의 미라, 남편으로 보이는 남자, 소년. 그리고 빈 액자 하나. 사진이 없는 빈 액자가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왜 빈 액자를 걸어두었을까요? 지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의 사생활은 자신이 알 바가 아니었습니다. 오후 5시 미라의 아들 한지훈이 회장실을 찾아왔습니다. 35세, 미라그룹 전무. 검은색 수트를 입은 장신의 남자. 미라를 닮아 이목구비가 또렷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와 달리 표정이 부드러웠습니다. 지훈은 지민을 보고 멈춰섰습니다. 새로운 경호팀장이시군요. 강지민입니다. 한지훈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어머니, 곁에서 늘 조심해주세요. 특히, 지훈은 말을 멈췄습니다. 무언가 더 하려다 삼켰습니다. 특히요. 아닙니다. 그냥, 잘 부탁드립니다. 지훈은 회장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지만 목소리는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어머니, 오늘 약은 드셨어요? 걱정 마라. 챙겨 먹고 있어. 28년째 매일 드시는 거 아세요? 용량 좀 줄이시라니까요. 지훈아, 그 얘기 그만하자.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이 6월 15일이에요. 또 한강에 가실 거죠? 어머니, 제발 이제 좀. 나 혼자 가게 내버려둬. 네가 따라오면 더 힘들어. 지훈이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민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귀는 모든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28년. 매일 약. 6월 15일. 한강. 퍼즐 조각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저녁 7시 지민은 미라를 차량까지 호송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 또다시 두 사람만의 공간. 이번에는 미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첫날 어땠나요? 괜찮았습니다. 경호일이 생각보다 지루하지 않던가요? 아닙니다. 제게는 의미 있는 일입니다. 미라는 지민을 바라보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조명 아래 지민의 옆얼굴이 선명했습니다. 오똑한 콧날, 긴 속눈썹, 도톰한 입술. 강 팀장은 생일이 언제죠? 갑작스러운 질문에 지민이 미라를 돌아보았습니다. 6월 15일입니다. 정확히는 발견된 날이 6월 17일이지만
양부모님께서 제 생일을 6월 15일로 정해두셨습니다. 미라의 숨이 멎었습니다. 6월 15일, 서연이의 생일과 똑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지하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미라는 몇 초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회장님, 지민의 목소리에 미라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미안해요. 잠깐 멍했네요. 차량에 탑승한 미라. 창문 너머로 지민이 보였습니다. 차가 출발할 때까지 자리를 지키는 모습. 미라는 눈을 감았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밤 9시 지민은 경호실에서 당직 근무를 마치고 퇴근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좁은 원룸, 혼자 사는 공간. 간단히 샤워를 하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목에 새겨진 흉터, 초승달 모양의 작은 상처. 지민은 매일 밤 이것을 보며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누구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회장실 벽에 걸린 빈 액자가 떠올랐습니다. 지훈 전무의 말. 28년째 매일 약을. 6월 15일. 한강. 그리고 회장이 자신을 바라보던 눈빛. 뭔가 있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느껴졌던 묘한 떨림. 지민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회장 곁을 지킬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일이니까요. 하지만 왠지 알 수 없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 일이 단순한 경우 업무 이상의 무언가가 될 것 같은 시각. 평창동 저택. 미라는 혼자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와인잔. 하지만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액체가 흔들리는 것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강지민의 이력서, 사본이 놓여 있었습니다. 발견일 2001년 6월 17일, 생일 6월 15일, 발견 장소 한강. 미라의 손가락이 그 문장들을 따라갔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28년 전 행복했던 순간, 그리고 그 옆 빈 액자, 서연이를 위해 남겨둔 자리. 설마, 미라는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이미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성은 부정하지만 본능은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미라는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박정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실장님, 내일 아침 일찍 뵙고 싶습니다. 강지민 경호팀장에 대해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라는 와인 잔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저 멀리 한강이 흐르고 있을 것입니다. 28년 전 모든 것을 앗아간 그 강이 어쩌면 지금 무언가를 돌려주려는 것은 아닐까요? 미라는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으로, 28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이름의 작은 불씨가 가슴속에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6월 14일 저녁 8시 미라타워 62층 회장실. 직원들은 모두 퇴근했습니다. 건물은 고요했습니다. 한미라는 혼자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비디오 테이프, 플라스틱 케이스가 세월의 발에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유성펜으로 쓴 글씨. 1997년 6월 15일. 서연이 생일. 매년 이맘때면 꺼내보는 테이프. 하지만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그래도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미라는 회장실 안쪽 휴게실로 들어갔습니다. 오래된 비디오 플레이어가 TV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28년 된 기계. 이 테이프를 재생하기 위해서만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테이프를 넣었습니다. 재생. 화면에 노이즈가 끼었습니다. 지지직. 그리고 천천히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화면 속. 1997년 6월 15일. 햇살 가득한 거실. 카메라가 흔들렸습니다. 식탁 위 분홍색 케이크, 촛불 3개가 불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나타났습니다. 3살 한서연. 통통한 뺨, 맑은 눈동자.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회색 토끼 인형을 안고 있었습니다. 목에는 초승달 모양의 금목걸이가 반짝였습니다. 작은 입술이 오므려지며 촛불을 향했습니다. 후 2개가 꺼졌습니다.
10살 오빠 지훈이 옆에서 함께 마지막 촛불을 꺼줬습니다. 박수 소리, 웃음소리, 행복한 가족. 현재 미라는 화면을 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상이 바뀌었습니다. 한강 유원지, 파란 하늘, 밝은 햇살. 서연이가 분홍색 자전거에 앉아 있었습니다. 뒤에서 아빠가 잡아주고 있었습니다. 조심조심 페달을 밟는 작은 발. 흔들흔들 나아가는 자전거. 카메라가 꺼졌습니다. 다음 장면. 카메라가 다시 켜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급하게, 혼란스럽게, 주차장, 검은색 승용차가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번호판은 가려져 있었습니다. 뒷좌석 창문 너머로 작은 손이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아이의 비명이 멀어졌습니다. 카메라가 미친 듯이 차를 쫓았습니다. 하늘과 땅이 뒤섞였습니다. 하지만 차는 이미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땅을 향했습니다. 아스팔트 바닥 위 작은 물건 하나, 초승달 모양의 금목걸이. 하지만 반쪽만 남아 있었습니다. 핏방울이 묻어 있었습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미라는 리모컨을 떨어뜨렸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격하게 떨렸습니다. 28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미라는 비틀거리며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작은 벨벳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반쪽짜리 초승달 목걸이. 28년 전 그날 현장에서 발견된 유일한 흔적. 펜던트 뒷면의 글씨. 서연 우리의 별. 미라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져 목걸이 위에 떨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회장실 밖 복도에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문 밖에 강지민이 서 있었습니다. 당직 근무 중이던 지민이 불이 켜진 것을 보고 확인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문틈으로 미라가 보였습니다. 책상에서 우는 모습. 지민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미라는 재빨리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지민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미라는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등을 보이며 지민은 책상 위 테이프를 보았습니다. 1997, 6, 15, 서연이 생일. 1997년, 28년 전.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28년, 6월 15일, 한강, 빈 액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라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얼굴에는 여전히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딸을 잃었습니다. 28년 전 6월 15일, 한강에서 3살이었습니다. 미라의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습니다. 유괴였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것은. 미라는 벨벳 주머니에서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지민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것뿐이었습니다. 반쪽짜리 초승달 목걸이. 지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모양, 자신의 목에 있는 흉터와 똑같은 모양이었습니다. 지민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목으로 갔습니다. 흉터를 만졌습니다. 미라는 그 동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강 팀장, 당신 목에. 지민은 셔츠 칼라를 조금 내렸습니다. 흉터가 드러났습니다. 왼쪽 목, 쇄골 바로 위. 초승달 모양. 미라는 숨이 멎었습니다. 목걸이와 흉터,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회장실 시계 소리만이 째깍째깍 울렸습니다. 28년 전에 끊어진 시간이 지금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라타워. 강지민은 평소처럼 미라를 회장실까지 호송했습니다. 하지만 어제와는 달랐습니다. 엘리베이터 안공기가 달랐습니다. 미라는 가끔 지민을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지민도 느꼈습니다. 회장의 시선이 자신의 목 부분에 머무는 것을. 62층 도착. 문이 열렸습니다. 강 팀장. 미라가 처음으로 지민을 불렀습니다.
오늘 점심 함께 하실 수 있나요? 지민은 잠시 놀랐습니다. 회장이 경호원과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 이례적이었습니다. 영광입니다, 회장님. 미라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28년 만에 처음 보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정호, 회장실 안쪽 개인 식당. 작은 테이블에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정갈한 한식 상차림, 된장찌개, 생선구이, 나물 반찬들. 미라는 밥을 뜨다가 지민을 바라보았습니다. 많이 드세요. 경호 업무가 체력 소모가 크잖아요. 감사합니다. 지민이 수저를 들었습니다.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떴습니다. 입에 넣는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이 맛. 미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뭔가 익숙한가요? 지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묘한 느낌이었습니다. 이 된장찌개 맛이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어릴 적 먹어본 것 같은, 양어머니께서 해주시던 맛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미라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양어머니 말씀 어제 들었어요. 3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네. 폐암이었습니다. 많이 그리우시겠어요. 지민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미라는 지민의 표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슬픔을 참는 얼굴. 자신과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식사 후 미라가 제안했습니다. 날씨가 좋네요. 잠깐 옥상 정원 다녀올까요? 62층 옥상 정원. 인공 잔디와 나무들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서울 전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난간에 기대서서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한강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미라의 시선이 한강에 고정되었습니다.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저강에서 모든 것을 잃었어요. 미라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28년 전 딸의 생일날. 행복한 하루가 악몽으로 바뀌었습니다. 단 몇 분 만에 지민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남편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교통사고였다고 하지만 전 알아요. 그분이 딸을 잃은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미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매년 6월 15일이 되면 한강에 가요. 딸이 사라진 그곳에 혹시 기적처럼 돌아올까 싶어서. 지민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회장님, 강 팀장은요? 기억나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나요? 지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5살 이전 기억은 전부 사라졌습니다. 양아버지가 한강에서 절 발견했을 때 전물에 떠다니고 있었대요. 왜 거기 있었는지, 어디서 왔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무섭지 않았나요? 처음엔 무서웠습니다. 내가 누군지 모른다는 게. 하지만 양부모님이 사랑으로 키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괜찮았습니다. 미라는 지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지민은 놀라 미라를 바라보았습니다. 고생 많으셨겠어요. 미라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라그룹 본사 로비. 한 여성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이서희 32세. 미라의 조카이자 미라그룹 이사. 검은색 입생로랑 드레스, 샤넬백, 10cm 굽의 하이힐. 그녀는 로비에서 미라와 지민이 함께 나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걸으며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미라가 웃고 있었습니다. 이서희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저 여자는 누구지? 왜 이모가 저렇게 편안해 보이지? 이서희는 빠른 걸음으로 다가갔습니다. 이모. 미라가 돌아보았습니다. 서희야, 무슨 일이니? 이모, 저 사람은? 이서희의 시선이 지민을 훑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평가하듯, 아니 경계하듯. 새로운 경호팀장이야. 강지민. 아, 그래요? 이서희는 지민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미소는 차갑습니다. 이서희예요. 회장님 조카. 지민이 악수했습니다. 이서희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지민도 맞받아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습니다.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이모, 요즘 안색이 좋아 보이세요.
무슨 좋은 일이라도 그냥 기분이 좋아서 28년간 못 보던 표정이네요. 대체 무슨 일이? 이서희의 시선이 지민에게 향했습니다. 날카로운 눈빛. 혹시 이 사람이랑 관련이 있나요? 미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희미하게 미소 지었을 뿐입니다. 이서희는 직감했습니다. 뭔가 있다고. 이모가 저 여자를 특별하게 대한다고. 밤 11시 이서희의 집. 그녀는 노트북을 열고 강지민을 검색했습니다. 인터넷 기사, SNS, 경력 정보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한 기록에서 멈췄습니다. 출생 불명, 발견일 2001년 6월 17일, 발견 장소 한강. 이서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강, 28년 전 서연이가 사라진 곳, 그리고 23년 전 한강에서 발견된 기억상실 소녀. 설마, 이서희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강지민의 추정 생년월일을 확인했습니다. 1996년 추정, 서연이는 1994년생, 2년 차이. 하지만 발견 당시 나이는 추정치일 뿐입니다. 이서희는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사설 탐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지민이라는 사람 조사 좀 해주세요. 자세히, 아주 자세히.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만약 저 여자가 정말 서연이라면, 만약 이모가 딸을 되찾는다면, 후계 구도가 흔들립니다. 자신의 입지가 위태로워집니다. 그럴 순 없어. 이서희는 차갑게 중얼거렸습니다. 절대로. 같은 시각, 지민의 원룸. 침대에 누운 지민은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회장과 나눈 대화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회장의 슬픔, 잃어버린 딸 한강. 그리고 자신. 한강에서 발견된 기억상실 소녀. 목의 흉터. 회장이 보여준 반쪽 목걸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지민은 일어나 거울 앞에 섰습니다. 셔츠를 벗었습니다. 목의 흉터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초승달 모양, 목걸이와 완벽하게 일치하는 모양. 나는 혹시 지민은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희망을 가져도 될까요? 아니면 또다시 실망만 안겨줄까요? 지민은 양어머니가 남긴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아이는 계속 노래를 불렀다. 자장가를. 별빛 아래 내 아가. 지민은 그 구절을 읽으며 무의식적으로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별빛 아래 내 아가. 왜 이 노래를 알까요? 누가 가르쳐 준 걸까요? 답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회장과 자신 사이에 뭔가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 28년 전의 비밀이 지금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밤 11시 50분 미라타워 62층. 대부분의 층은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실만큼은 여전히 환했습니다. 한미라는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있을 이사회 자료, 빼곡한 숫자들과 그래프들. 미라는 안경을 벗어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손가락으로 미간을 눌렀습니다. 피로가 밀려왔습니다. 커피를 마시러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미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장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62층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간접 조명만이 희미하게 바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휴게실로 향하는 복도. 미라는 펌프스를 벗고 맨발로 걸었습니다. 카펫이 부드러웠습니다. 발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경호실이었습니다. 경호실 안. 강지민은 의자에 앉아 모니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CCTV 화면들, 로비, 주차장, 엘리베이터 모두 고요했습니다. 당직 근무는 지루했습니다. 하지만 지민은 집중을 잃지 않았습니다. 언제든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시계를 보았습니다. 자정까지 10분. 지민은 자리에서 일어나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팔을 위로, 옆으로, 목을 좌우로 돌렸습니다.
경직된 근육이 풀렸습니다.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불빛들, 잠들지 않는 도시, 지민은 창문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차가운 유리가 피부를 식혔습니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별빛 아래, 내 아가, 낮은 목소리,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고요한 밤 공기 속에서 그 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지민 자신도 왜 이 노래를 부르는지 몰랐습니다. 어릴 적부터 자연스럽게 나오는 노래, 불안할 때, 외로울 때, 혼자 있을 때 저절로 나오는 멜로디, 엄마 품에 잠들렴. 노래는 계속되었습니다. 복도에서 미라는 멈춰 섰습니다. 경호실 문 앞 5미터 거리. 그 노래가 들려왔습니다. 미라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그 멜로디, 28년 전 남편이 작곡한 자장가, 세상 어디에도 악보가 없는 오직 서연이에게만 불러준 노래. 미라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한 손으로 벽을 짚었습니다. 노래는 계속되었습니다. 달림도 별림도, 우리 아기 지켜줘. 정확한 가사, 정확한 멜로디, 음정 하나하나가 남편이 불렀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미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올까봐. 어떻게 알까요? 강지민이 어떻게 이 노래를 알까요? 양부모에게 배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저 어릴 적부터 알고 있었다고. 미라는 경호실 문 앞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맨발로, 소리내지 않고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지민이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뒷모습, 검은색 정장 실루엣, 서울 야경을 배경으로 서 있는 모습, 그녀는 여전히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은 채 마치 깊은 명상에 빠진 사람처럼 별빛 아래, 내 아가, 엄마 품에 잠들렴. 목소리에 뭔가 애절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움, 외로움, 그리고 사랑. 미라는 문손잡이에 손을 올렸습니다. 들어가야 할까요? 물어봐야 할까요? 어떻게 그 노래를 아느냐고.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문을 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또다시 실망이라면, 만약 단순한 우연이라면, 미라는 손을 내렸습니다. 뒤로 물러섰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복도를 따라 회장실로 돌아갔습니다. 회장실 안, 미라는 책상에 앉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 노래, 서연이의 자장가. 남편은 그 노래를 만들 때 말했습니다. 이 노래는 우리 서연이만을 위한 거예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노래. 악보로 남기지도 않을 거예요. 오직 이 아이의 기억 속에만 남을 거예요. 그리고 3년간 매일 밤 서연이가 잠들 때까지 그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지민이 그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정확하게. 미라는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박정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실장님, 내일 아침 일찍 뵙고 싶습니다. 급합니다. 전송. 그리고 또 다른 문자. 강지민 경호팀장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주세요. 출생 기록, 양부모, 발견 당시 상황, 모든 것. 특히 DNA 검사가 가능한지 알아봐 주세요. 전송. 미라는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 야경. 그 너머 어딘가 한강이 흐르고 있을 것입니다. 28년 전 딸을 앗아간 그 강이 어쩌면 지금 딸을 돌려주려는 것은 아닐까요? 같은 시각 경호실. 지민은 노래를 멈췄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은. 하지만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피곤해서 그런가 봅니다.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회장실 복도 CCTV. 아무 이상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왜 자꾸 이 노래를 부르게 될까요? 왜 이 멜로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을까요? 그리고 왜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날 것 같을까요? 지민은 목의 흉터를 만졌습니다. 초승달 모양. 어제 회장이 보여준 반쪽 목걸이와 똑같은 모양. 우연일까요? 아니면 나는 대체 누구지? 지민은 속삭였습니다. 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직감만이 있었습니다. 진실이 곧 밝혀질 것 같은 새벽 1시, 미라는 여전히 회장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들 수 없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28년 전 가족 사진을 꺼냈습니다. 3살 서연이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그리고 오늘 촬영한 지민의 인사 기록 사진, 두 사진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3살 아이와 27세 여성, 당연히 다릅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눈매, 코 모양, 입술 곡선 닮아 있었습니다. 미라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연아, 너니? 속삭임, 간절한 속삭임. 사진 속 서연이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28년 전 그 미소 그대로 미라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제발 이번만은 28년의 기다림이 끝나기를. 다음 날 아침 7시 미라타워 회장실. 박정우가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밤새 조사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회장님, 강지민 경호팀장에 대한 추가 조사 결과입니다. 정우가 서류를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병원 기록, 경찰 보고서, 입양 서류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미라는 서류를 하나하나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2001년 6월 17일 오전 5시 23분. 119 신고 접수. 한강 잠수교 인근에서 의식불명 상태의 여아 발견. 추정 연령 5세. 신장 150m. 체중 17kg. 진단 저체온증. 익수. 다발성 타박상. 왼쪽 경부 열상 20m. 미라의 손가락이 왼쪽 경부 열상 20m 부분에서 멈췄습니다. 목의 상처 2cm. 지민의 흉터 크기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다음 서류. 의식 회복 후 전신성 기억상실 진단. 이름, 주소, 보호자 등 일체 기억 못함. 전국 실종 아동 데이터베이스 대조 결과 일치 사례 없음. 미라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일치 사례 없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1997년 서연이가 실종되었을 때 DNA 샘플을 제출했습니다. 혈액형, 지문, 모든 것을. 그런데 왜 2001년 발견된 아이와 대조했을 때 일치하지 않았을까요? 실장님, 미라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습니다. 1997년 서연이 실종 당시 제출했던 DNA 샘플, 지금 어디 있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관되어 있을 겁니다. 재검사를 의뢰하고 싶습니다. 강지민 씨와 정우는 미라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회장님, 정말 그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미라는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한강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만큼은. 그날부터 미라는 지민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회의실로 가는 걸음걸이, 발을 디디는 방식, 고개를 돌리는 각도, 미소 짓는 모습, 하나하나가 기억을 건드렸습니다. 28년 전 서연이도 그렇게 걸었습니다. 까치발로 가볍게, 고개를 갸웃할 때도 오른쪽으로 먼저 기울였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미라와 지민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된장찌개, 갈치구이, 시금치나물. 지민이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갈치를 한 점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천천히 씹었습니다. 그리고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맛있습니다. 미라는 지민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표정. 서연이도 생선을 좋아했습니다. 특히 갈치를. 생선을 좋아하나 봐요? 네, 어릴 적부터 좋아했대요.
양어머니 말씀으로는 미라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점심 후 미라는 지민과 함께 옥상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6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지민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지민이 손으로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겼습니다. 그 순간 미라는 보았습니다. 목에 흉터, 셔츠 칼라 사이로 살짝 보이는 초승달 모양. 미라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지민이 돌아보았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 아, 네. 그냥 바람이 시원해서요. 미라는 애써 웃었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지민의 목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초승달 흉터, 반쪽 목걸이와 완벽하게 일치하는 모양. 우연일 수가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미라그룹 로비.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65세쯤 되어 보이는 남자. 회색 정장, 약간 구부정한 등. 하지만 눈빛은 예리했습니다. 강철민, 지민의 양아버지, 전직 형사, 박정우가 그를 안내했습니다. 62층 회장실로. 미라는 일어나 그를 맞았습니다. 강철민 씨, 먼 곳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철민의 목소리는 낮고 진중했습니다. 25년간 형사로 일했던 사람의 목소리.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철민은 가방에서 낡은 공책 하나를 꺼냈습니다. 표지가 너덜너덜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이건 제 아내 지민이의 양어머니가 남긴 일기입니다. 23년 전 지민이를 발견했을 때부터 기록한 것입니다. 철민이 공책을 미라에게 건넸습니다. 미라는 떨리는 손으로 공책을 받았습니다. 펼쳤습니다. 볼펜으로 흘려 쓴 글씨들. 2001년 6월 17일 새벽 4시 32분 한강 잠수교 아래에서 아이를 발견했다. 미라의 눈이 글자를 따라갔습니다. 5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 온몸이 물에 젖어 있었다. 왼쪽 목에 상처가 있었다. 피가 나고 있었다. 병원에서 아이가 깨어났다. 눈을 떴을 때 첫 마디가 엄마였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다. 아이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이름도, 부모도, 집도.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다. 아이는 노래를 불렀다. 자장가를. 미라의 손이 멈췄습니다. 아이는 계속 같은 노래를 불렀다. 별빛 아래 내 아가 엄마 품에 잠들렴. 나는 이 노래를 들어본 적이 없다. 어디서 배운 노래일까? 미라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공책 위에 물방울이 얼룩을 만들었습니다. 그 자장가, 남편이 서연이에게만 불러준 노래. 회장님, 철민의 목소리가 미라를 현실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제 아내는 죽기 전 말했습니다. 지민이에게 진짜 엄마를 찾아주라고.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혹시 회장님께서. 철민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젖은 얼굴로 철민을 바라보았습니다. 강 선생님, DNA 검사를 하고 싶습니다. 지민 씨와 저, 그리고 제 남편의 샘플로. 철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혹시 회장님께서도 네. 28년 전 딸을 잃었습니다. 한강에서. 그날이 6월 15일이었습니다. 철민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지민이를 발견한 것이 6월 17일입니다. 이틀 차이.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같은 생각이 오갔습니다. 혹시 DNA 검사는 며칠 걸립니까? 미라가 물었습니다. 정밀 검사는 일주일 정도입니다. 빠르게 진행해 주세요. 그리고 미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민 씨에게는 아직 말하지 말아주세요.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철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일어났습니다. 악수했습니다. 철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미라의 손도 떨렸습니다. 28년의 기다림이, 그리고 23년의 의문이 이제 일주일 안에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날 저녁, 미라는 혼자 회장실에 남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강철민이 남기고 간 일기장과 반쪽 목걸이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미라는 두 가지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일기장 속 기록. 아이는 계속 노래를 불렀다. 별빛 아래 내 아가. 목걸이. 초승달 모양. 지민의 목에 있는 흉터와 똑같은 모양. 그리고 발견 날짜. 6월 17일. 실종 이틀 후. 모든 퍼즐 조각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박정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실장님, DNA 검사 의뢰 부탁합니다. 최우선으로. 그리고 비밀리에.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라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 야경. 그 너머 한강이 어둠 속에서 흐르고 있었습니다. 28년 전 딸을 데려간 그 강. 그리고 23년 전 딸을 돌려보낸 그 강. 이제 일주일만 기다리면 됩니다. 일주일 후면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미라는 목걸이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서연아, 기다려. 엄마가 곧 널 찾을게. 속삭임. 28년간 반복해온 속삭임.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DNA 검사를 의뢰한 지 사흘째. 미라그룹 본사 지하 1층 주차장. 검은색 벤츠가 들어왔습니다. 이서희가 내렸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았습니다. 대신 비상계단으로 향했습니다. 계단을 올라 3층 인사팀 사무실로 갔습니다. 퇴근 시간이 지나 사무실은 비어 있었습니다. 이서희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인사팀장 책상으로 다가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각종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를 꺼냈습니다. DNA 검사 의뢰서. 이서희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의뢰서에는 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미라, 강지민. 역시 이서희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져온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똑같은 양식의 서류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달랐습니다. 조작된 결과가 미리 입력되어 있었습니다. 일치율 0%, 모녀관계 아님. 이서희는 원본 서류를 자신의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작된 서류를 서랍에 다시 넣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이서희는 몰랐습니다. 복도 끝 CCTV가 모든 것을 녹화하고 있었다는 것을. 같은 시각, 평창동 한지훈의 집. 지훈은 아버지 서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5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 한재혁. 그의 물건들은 아직도 그대로였습니다. 책장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카세트 테이프들이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작곡 녹음들이었습니다. 지우는 테이프를 하나씩 꺼내보았습니다. 라벨에 적힌 글씨들. 교향곡 3번, 피아노 협주곡, 현악 사중주. 그리고 마지막 테이프. 라벨에 아버지의 손글씨. 서연의 자장가. 지훈의 손이 멈췄습니다. 아버지가 동생을 위해 만든 노래. 지훈도 어렴풋이 기억했습니다. 아버지가 매일 밤 동생에게 불러주던 멜로디를. 지훈은 오래된 카세트 플레이어를 찾았습니다. 테이프를 넣었습니다. 재생. 잡음이 흘렀습니다. 지지직. 그리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서연아, 이건 아빠가 너만을 위해 만든 노래야. 세상에 단 하나뿐인 노래. 피아노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별빛 아래 내 아가, 엄마 품에 잠들렴. 완전한 자장가. 가사도 멜로디도 모두 담긴 녹음.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5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의 목소리. 28년 전 잃어버린 동생의 이름. 그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라타워 회장실. 지훈이 카세트 플레이어와 테이프를 들고 왔습니다. 미라는 그것을 보는 순간 알아챘습니다. 그게 아버지가 서연이를 위해 만든 자장가 녹음이에요. 서재에서 찾았어요.
지우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재혁의 목소리가 회장실을 채웠습니다. 피아노 선율, 그리고 자장가. 미라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5년 만에 듣는 남편의 목소리, 28년 만에 듣는 완전한 자장가. 노래가 끝났습니다. 어머니, 이걸 강지민 씨에게 들려주면 어떨까요? 미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만약 정말 서연이라면 기억해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미라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심시간 옥상 정원. 미라, 지훈, 그리고 지민이 함께 있었습니다. 지민은 갑작스러운 소집에 당혹스러워했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 강 팀장, 이 녹음을 들어보세요. 지훈이 카세트 플레이어를 켰습니다. 재혁의 목소리. 서연아, 이건 아빠가 너만을 위해 만든 노래야. 지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피아노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장가가 시작되었습니다. 별빛 아래 내 아가. 지민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 멜로디, 자신이 평생 불러온 노래. 노래가 계속되었습니다. 엄마 품에 잠들렴. 달림도 별림도. 우리 아기 지켜줘. 지민은 무의식적으로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녹음과 완벽하게 겹쳤습니다. 음정, 박자, 가사 모두 정확했습니다. 미라와 지우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노래가 끝났습니다. 지민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왜 이 노래를 알죠? 왜 완벽하게 외우고 있죠? 지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라가 다가갔습니다. 지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아주 어렸을 때, 매일 밤, DNA 검사 결과가 내일 나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알아요. 미라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당신이 제 딸이라는 것을. 다음 날 오전, 미라타워 회장실. 박정우가 봉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DNA 검사 결과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회장님,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검사기관에서 2개의 결과지를 보내왔습니다. 하나는 어제 인사팀에서 가져간 것, 하나는 오늘 아침 직접 배달된 것입니다. 정우가 두 서류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첫 번째 일치율 0%, 모녀관계 아님. 두 번째 일치율 99.99%, 모녀관계 확실. 미라는 두 서류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누군가 조작했습니다. 정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CCTV를 확인했습니다. 사흘 전 밤 이서희 이사가 인사팀 사무실에 들어갔습니다. 미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서희가? 네. 그리고 더 있습니다. 정우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28년 전 경찰 조사 기록이었습니다. 1997년 6월 15일 한강 유원지 주차장. 목격자 진술 중에 이서희 양의 이름이 있습니다. 당시 7살이었던 그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 미라는 숨이 멎었습니다. 서희가 그날 거기 있었다고? 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미라의 손이 떨렸습니다. 28년 동안 조카가 뭔가를 숨기고 있었다는 것. 1시간 후 회장실. 이서희가 소환되었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당당하게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미라의 차가운 눈빛을 보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서희야. 미라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28년 전 그날 넌 거기 있었지? 이서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모, 무슨, DNA 검사 결과를 조작한 것도 너였어. 왜? 침묵. 대답해. 미라의 목소리가 회장실을 울렸습니다. 이서희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모,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8년 전, 저도 거기 있었어요. 검은 차를 봤어요. 서연이가 차에 실리는 것도 봤어요. 하지만, 무서워서 말하지 못했어요. 왜 지금까지 숨겼어? 두려웠어요. 그리고, 이서희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가 돌아오면, 후계 구도가 바뀔까봐,
제 자리가 없어질까봐. 미라는 눈을 감았습니다. 분노와 실망이 뒤섞였습니다. 차 번호판은 기억나? 네. 서울 31마 8472. 그 번호를 듣는 순간 정우가 즉시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그날 오후 경찰이 움직였습니다. 28년 된 번호판 기록 추적, 차량 소유주 확인, 그리고 체포. 당시 조직폭력배였던 남자, 28년간 도피 생활을 해온 남자,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돈을 요구하려 했지만 실패했고 서연이를 한강에 버렸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는 살아남았습니다. 물에 떠내려가다 양아버지에게 구조되었습니다. 28년의 비밀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저녁 회장실, 미라와 지민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DNA 검사 결과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일치율 99.99%, 모녀관계 확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긴 침묵 끝에 미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미라의 목소리가 터졌습니다. 지민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28년 만에 처음 부르는 단어. 두 사람은 일어나 서로를 안았습니다. 미라는 딸을 꽉 껴안았습니다. 28년간 그리워했던 품. 지민도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기억나지 않지만 본능적으로 아는 따뜻함. 미안해. 미안해.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아니에요. 엄마, 전 괜찮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28년의 이별이 마침내 끝났습니다. 3개월 후 6월 15일 평창동 저택. 미라가 어린 시절 서연이와 살던 그 집. 28년 만에 다시 불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케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분홍색 케이크, 촛불 27개가 꽂혀 있었습니다. 28년 전 그날과 똑같은 분홍색. 미라는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 갈치구이, 시금치나물. 서연이가 좋아하던 음식들. 손놀림이 바빴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거실에서는 지훈이 테이블을 세팅하고 있었습니다. 접시, 수저, 잔. 4사람분. 35세 남자의 손놀림은 서툴렀지만 정성스러웠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지훈이 문을 열었습니다. 서연이가 서 있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강서연이라 불러야 했습니다. 본명을 되찾았지만 양부모가 지어준 지민이라는 이름도 함께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오빠, 서연이 밝게 웃었습니다.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꽃다발. 서연아, 생일 축하해. 지훈이 동생을 껴안았습니다. 28년 만에 포옹. 여전히 어색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누가 왔니? 미라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모습. 서연을 보는 순간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서연이 달려가 미라를 안았습니다. 3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 단어는 낯설고 소중했습니다. 우리 딸 생일 축하해. 미라가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한 사람이 더 왔습니다. 강철민, 서연의 양아버지. 65세의 그는 조금 주저하며 문 앞에 섰습니다. 강 선생님, 어서 오세요. 미라가 그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철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을요? 23년간 우리 딸을 키워주셨는데요. 미라는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이 남자가 없었다면 서연이는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4사람은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미라, 지훈, 서연, 철민. 복잡한 가족 구도였지만 모두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자, 촛불 켜자. 지훈이 라이터를 꺼냈습니다. 27개의 촛불에 하나씩 불을 붙였습니다. 작은 불꽃들이 흔들렸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4사람의 목소리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서연은 촛불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28년 전에도 이랬겠죠.
엄마, 아빠, 오빠가 함께 불러주던 노래. 소원 빌어, 서연아. 미라가 말했습니다.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손을 모았습니다. 이 행복이 계속되기를. 후, 촛불을 껐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난 후 미라가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서연아, 이거. 상자를 열자 목걸이가 나왔습니다. 초승달 모양의 금목걸이.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한 모양이었습니다. 반쪽짜리 목걸이를 보석상에 맡겨서 복원했어. 원래 모습으로. 미라가 목걸이를 서연의 목에 걸어주었습니다. 28년 만에 제자리로 돌아온 목걸이. 서연은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천만에. 원래 내 거였어.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밤 9시 한강 시민공원. 네 사람은 함께 그곳에 왔습니다. 28년 전 모든 것이 시작된 곳. 그리고 끝난 곳. 강가에 작은 추모비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미라가 한 달 전 설치한 것이었습니다. 한재혁을 추모하며 사랑하는 남편이자 아버지. 서연은 추모비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아빠, 저 돌아왔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한강 물결이 일렁였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미라가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지훈도 다가왔습니다. 세 사람은 강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28년 전 이곳에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되찾았습니다. 회장님, 철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연이는 계속 경호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미라는 미소 지었습니다. 알아요. 그리고 저도 찬성해요. 딸이면서 경호원이면 안 될 이유는 없으니까요. 서연이 돌아보았습니다. 정말요, 엄마? 그래. 네가 선택한 길이잖아. 엄마는 응원할게. 서연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라타워. 강서연은 평소처럼 경호 근무복을 입었습니다. 검은색 정장. 하지만 이제는 목에 초승달 목걸이가 반짝였습니다. 62층 회장실 앞. 미라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회장님. 서연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고마워요, 강 팀장. 미라도 회장으로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업무 시간에는 회장과 경호원, 퇴근 후에는 엄마와 딸. 두 사람은 이 균형을 찾았습니다. 저녁, 평창동 저택. 미라와 서연이 함께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28년 전 재혁이 앉던 자리. 미라가 건반을 눌렀습니다. 서연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자장가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28년 만에 다시 울려 퍼지는 노래. 창밖으로 별이 빛났습니다. 어딘가에서 재혁도 미소 짓고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노래가 자신의 가족을 다시 하나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며 28년의 이별이 끝났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열렸습니다. 진짜 가족은 혈육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과 시간과 기다림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운명이 끊어진 인연을 다시 이어주기도 합니다. 한미라와 강서연, 회장과 경호원, 엄마와 딸, 두 사람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